다음은 석자를 보겠습니다. 석. 우리가 조금 전에 설을 했습니다. 설. 설은 시옷에 서라는 음가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계속 진행된다. 진행형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을 대신 기역이 더해지면 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설과 지금 말씀드릴 석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면 우리 한글의 관계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네 개의 글자는 모두 석이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글자를 초기에 만든 분들은 이 글자들을 만들고 어떤 음을 붙일 것인가, 그건 그분들의 마음이에요. 글자를 만든 사람들의. 그런데 글자를 만드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 모양과 뜻과 소리, 이 세 가지는 이 뜻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는 방법으로 결정이 돼요. 이게 어떤 모양을, 그러니까 글자를 만드는 소재를 택할 때도 이 뜻을 전하기에 가장 적절한 소재를, 그 다음에 소리도 이 뜻을 전하기에 가장 적절한 소재를 갖다 써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보이지 않는 내 머릿속 생각을 쉽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글자들이 석이라는 음가를 가졌다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 전역이라는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석이라는 음가 위에 물론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석이라는 음가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주석이라는 금속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속은 석이라고 읽는 게 중요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라는 것도 가린다는 것도 다 이 글자들은 석이라고 읽음으로써 석이라는 음가를 부여함으로써 각각 요 뜻, 전역, 주석, 옛, 가린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가 가장 용이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글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역이라는 것은 일단 시간과 관계가 있는데,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면, 낮에는 해예요. 뭐 시간이 지금 몇 시냐, 이것은 해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걸 말할 때는 해로부터 빌려다 쓰면은 그 뜻을 전달하기가 용이한 거죠. 그래서 그 저녁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저녁이라는 것은 시간에 속한 것이다. 그 다음에 시간은 해에 속해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모양을 보면 저녁석이라는 모양은 발 모양입니다. 사람의 발. 그러면 이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1번, 2번으로 본다면 이 발은 누구의 발일 가능성이 크겠어요? 해의 발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 발을 해의 발이라고 보고 우리도 발로 이렇게 이동하고 걸어가잖아요. 따라서 해의 발은 해가 걸어가는, 해가 움직이는, 해의 이동을 이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동산에 해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해가 허공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이쪽 서산에 이렇게 이제 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전역할 때의 이 발은 해의 이 발입니다. 이렇게 걸어갑니다. 해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해는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이쪽 서쪽에 산과 이렇게 만날 즈음이 되면 이때에 무언가 섞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해가 서산으로 짐으로써 어둠이 오지만 이 저녁을 이렇게 발의 모양으로 만들고 석이라고 이름 붙인 이분들은 저녁이 되면 낮의 밝음이 밤의 어둠과 섞이는구나. 그런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을 이런 모양으로 표시하고 그 음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섞인다. 그래서 석이라고 발음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